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당분간 부동산의 국민자산 기댈 수 없어 증시 활성화는 생존의 문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동안은 국가 경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국민들의 재산 형성 측면도 부동산의 급격한 팽창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최소한 앞으로 당분간은 부동산 팽창을 용인할 수 없고 용인할 여력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노후 보장의 문제는 이제 자본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를 짚어보면 부동산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기회는 당분간 없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긴 합니다.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제시장을 바라보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가계부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워낙 요즘에 선거철이다 보니까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나 그런 부분은 일단 제쳐두고 그냥 부동산만 본다면 결국 지금의 가계부채 원인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그에 따른 소득이 뒷받침되면서 같이 올라줘야 하는데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죠. 결국 집값이 오른 만큼 집을 사려면 이제는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방법은 또 간단합니다. 해결하는 방법, 집값이 정상화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집값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기왕 뱉으신 말 책임 있는 모습이 보여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 이것도 꼭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식시장에 작전주라는 게 있죠.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거래하고 주식 가격 올려서 자기들끼리 또 돈을 벌고 나머지 개미들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는 거, 이거 작전주. 부동산에도 작전주가 있습니다. 특히나 입주권, 분양권 거래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입주권 거래해서 가격 올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올랐네 이러고 따라가고 또 그리고 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래된 척만 하면 되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 수법입니다. 여기에 또 각종 블로그, 유튜브 채널도 동원이 됩니다. 그 동네 부동산인 척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조합원이죠. 그렇게 자기 집 가격을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만 소유한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초창기에 싹쓸이해서 딱지 사들여서 온 가족들 다 동원해서 몇 채씩 소유하고 돈을 법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부동산 폭등론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래야 10억짜리 집이 5채 있다 그러면 이게 50억인데 이게 20억으로 뻥충 뛰면은 이게 100억이 되니까요. 이런 부동산에 있는 작전주 좀 일망타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또 이것도 간단합니다. 기존에 입주권 거래된 내역을 전부 조사해서 탈탈 털면 이상 거래가 또 보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부동산 작전주를 정말 탈탈 털어서 공명정대함을 만천하에 알릴 수만 있다면 전 국민이 그 노고를 치하해 줄 것임이 확실합니다. 어차피 알아도 안 하실 거긴 하지. 이번 이야기는 부동산으로 인한 어떤 상속세 분쟁 이야기입니다. 상속 문제, 이거 더 이상 재벌들한테만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제는 평범한 서민들도 상속 때문에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가 매년 늘어나서 2022년에는 2776건이 되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부모님 재산에 대한 어떤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피 튀기게 싸운다, 이 소리입니다. 하긴 서울에 집 한 채면 10억이 훌쩍 넘어가다 보니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20억, 30억, 40억, 50억짜리 집들이 넘쳐나니까 정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2014년에는 이게 771건이었지만 8년 사이에 2776건이 된 거, 그것과 집값의 폭등과 또 그래프로 연결하면 정말 똑같습니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긴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에 상속 관련 재판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이걸 보면 이것 또한 앞서 말한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집값 폭등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속 분쟁이 일어나서 형제 자매끼리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이유, 결국은 부동산 폭등입니다. 그냥 포기하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이제는 어떤 인류애나 천륜까지 부동산이 집어삼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제가 기존의 영상들에서 가끔 다루던 게 요즘 부모 세대가 집을 팔아서 줄여서 이사 가고 그 돈으로 또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는데 보태준다라는 리얼 부동산 현장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새 집을 분양받아서 난생 처음 서울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간 분이 있는데 새 집을 또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 좋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셨던 그 손님인데, 결국 큰아들이 그 집 안 주면 장가 안 간다고 버티는 바람에 어떻게 할지 난감해하는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속상해서 저한테 뭐 그런 가족사를 상담하러 온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슨 정신과 상담 의사도 아닌데 저한테 그런 치부를 이야기하러 온 건 아니었죠, 처음부터. 어찌되었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그렇게 좋아하던 신축 아파트를 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사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지하철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교복 입은 여학생 둘이었는데 자기 집이 지금 얼마쯤 하고 있는지 훤히 깨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집을 오빠한테만 다 준다면 나중에 가만히 안 있겠다 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교복 입은 고등학생이 할 이야기는 아닌데 세상이 바뀐 건지 아니면 제가 바뀐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 낙오자인지 정말 순간적으로 구분이 안 갔습니다. 아무튼 그 교복 입은 학생의 말의 요지는 벌써부터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이 얼마인지 상당히 궁금했던 것 같았고, 그걸 기준으로 또 미래를 설계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오빠에 비해서 홀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게 많이 서운했던 건지 그 감정을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벌써부터 상속받을 아파트를 계산했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은 부비의 감성팔이 자랑질 좀 해도 될까요? 부비의 부동산과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부비는 어릴 때 큰 2층 집에 살았습니다. 아주 큰 집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서울이었고 집이 얼마나 컸던지 대문이 2개 있었습니다. 큰 대문과 그 반대편에 또 작은 대문이 또 따로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작은 연못도 있었고 우리 집에는 운전기사님도 계셨고 집안일 해주시는 분도 또 따로 계셨습니다. 그렇게 부비는 부잣집 장손으로 태어나서 유복한 유년기를 보낸 행운아가 됩니다. 부비는 또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동생 모두 사립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아마도 자녀를 사립초등학교에 보낸다는 게 지금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집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고 집에 덕지덕지, 일명 그 뒤로 이제 달동네 같은 데로, 판자촌 같은 데로 쫓겨납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한순간 이제 가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2병 따위는 좀 사치였습니다. 그냥 생존의 문제가 눈앞에 닥치는데 뭐 반항심 같은 거는 있을 수도 없었겠죠. 그렇게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생활을 경험하다가 이제 서서히 가난을 또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제 여동생이 고생을 좀 많이 했고 저를 위해서 여동생이 포기해 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동생한테 마음의 빚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해준 것보다 동생이 저한테 해준 게 뭐 10배, 20배, 한 100배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서 제 동생은 지금 평범하지만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보다 당연히 더 부자이고 저보다 집도 먼저 사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줘서 정말 너무너무 제가 고맙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집이 없고 또 동생은 집이 있을 때 그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엄마랑 단둘이서 이제 식사 중이었는데 뜬금없이 엄마가 집을 저한테 증여하는 거를 좀 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대화 전개에 제가 당황하면서 아니 뭔 말이래요 엄마? 이랬더니 제 여동생이 본인은 집이 있고 오빠는 집이 없으니까 나중에 엄마 집을 그냥 오빠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집이 없어서 빌빌거리는 오빠가 좀 보기 안쓰러웠나 봅니다. 제 동생이. 보통은 형제들 간에도 이런 이야기 농담으로도 잘 하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말했는데 진짜로 다 오빠 줄까 봐요. 물론 그 후에도 저는 또 일이 잘 풀리고 그 당시에도 당연히 뭐 그럴 필요 없다고 엄마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뭐 동생이랑 다 똑같이 나눌 거니까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사시라고 그냥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싸움 한번 안 해보고 살아온 정말 보기 드문 그런 남매지간이지만 어쨌든 동생의 마음에 엄청 뿌듯해지고 좀 행복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 어디선가 자랑하고 싶은데 사실 얼굴 아는 사람끼리 이런 이야기 자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얘기하려도 할 곳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들어주셔서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동생이 더욱 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펑펑 쓰면서 살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로 엄마 집을 나 혼자 다 가질 수도 있는 기대.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멘트 빼고는 모두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죠?